Iron Triangle. 지금은 잊혀진 이름, 철의 삼각지대. 한국전쟁의 최대 격전지, 철의 삼각지. 그 꼭지점의 하나인 철원. 군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 철원읍. 그런데 여기 철원읍에는 철원군청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는 총 82개의 군이 있는데요. 군 단위 행정의 중심이 되는 군청은 대부분 그 군청과 동일한 이름의 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도시를 기준으로 군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이겠죠. 경북 고령군, 전남 신안군 등 이름이 다른 읍에 군청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곳에는 군 이름과 같은 읍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고령군은 고령읍이 명칭을 대가야로 변경하였고 신안은 무안군에서 분리가 되면서 군 이름이 뒤에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군 이름과 같은 읍이 존재하는데도 거기에 군청이 없는 경우는 철원이 유일합니다. 오늘은 왜 철원군청이 철원읍에 없는지를 철원의 자연과 역사 여행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원읍 사무소 현관에는 아주 멋진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철원에서 활동하는 철원 출신 김성경 화가의 작품인데요. 작품의 설명에서 자연과의 조화, 분쟁과 다툼이라는 단어로 철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철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인 듯 합니다. 왜 철원읍에는 철원군청이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철원의 행정지도와 한국전쟁 전후의 철원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강원도 철원은 4개의 읍과 7개의 면을 가진 최북단 행정지역입니다. 한국의 군단위 중 4개의 읍을 가진 곳은 강원도 정선군과 철원군뿐입니다. 총 4만여 명의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4개의 읍은 모두 경기도와 접한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이지만 접근성이나 도로망 등이 모두 경기도와 가까워 사실상 경기도 생활권인 셈이죠. 그리고 동북쪽 4개의 면은 주민이 살지 않고 군부대만 있는 휴전선 지역입니다. 주민이 살지 않으므로 일반 행정이 없는 지역이겠죠. 철원군 지도를 다시 보면 왼쪽에 철원읍이 있는데도 군청은 갈말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국전쟁 후의 아픈 분단의 역사 때문입니다. 후삼국 시대 말 고구려의 부흥을 꿈꾸며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도읍이 되기도 했던 철원. 철원은 1930년대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분기되는 교통의 요지로 크게 발달한 강원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1931년에 이미 읍으로 승격되었고 1935년에는 인구가 8만이나 되었던 당시로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접하고 있지만 한탄강 유역에 철원 평야가 있어 강원도 최대의 쌀 생산지이기도 합니다. 해방 직후 철원은 38선 이북인 북한의 영역이었는데요. 북한의 강원도 인민위원회가 철원에 설치되면서 시로 승격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인민위원회가 원산으로 이동하면서 철원은 면 단위로 격화되기도 했지만 중심지였던 철원읍 관전리는 보기 드문 큰 시가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노동당사와 구 철원역 등이 있는 자리인데요. 철원 역사 문화 거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철원 역사 여행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사와 구 철원역, 역사 문화 거리를 돌아보고 바로 옆에 있는 소이산 모노레일을 타고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전망대에 가볼 수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철원읍의 이 장점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비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철원읍의 비극을 이해하자면 철의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철의 삼각지대는 한국전쟁 당시 중부전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던 북한 지역의 철원 평강 김화 지역을 연결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은 전쟁 이전부터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령 구조곡을 통과하는 경원선과 5번 국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특히 철원은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분기되는 교차점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직전 공산군은 소련과 중공에서 들여온 물자를 이 지역 일대에 집결시킨 후 각 전선에 투입하였습니다. 유엔군 입장에서는 중부전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요충지였지만 남쪽의 산악지대 때문에 공격하기 힘들어했고, 이를 본 미군 사령관 제임스 벤 플리트가 이 일대를 철의 삼각지대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무기가 모이는 장소라는 의미와 점령이 힘들다는 의미로 아이언이라는 단어를 붙인 듯한데요. 묘하게 철원이라는 지명과 연관된 이름이라 더 설득력을 얻었던 듯합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많은 항공기와 선박이 사라졌던 미국의 동남쪽 카리브해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후 전쟁의 중반부인 1951년 6월 철의 삼각지 두 꼭지점인 철원과 김화의 일부분을 점령하였고, 이후는 전황이 전선상의 유지를 목표로 한 고지전이 전개되어 화살머리 고지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총 사상자 중 70% 이상이 1951년 6월 휴전회담이 시작된 후 발생된 사상자라고 하니 이후에 전개된 고지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지전 등의 영화에서도 잘 나타났듯이 수차례의 점령과 후퇴로 산이 온통 민둥산이 되어 마치 한 마리의 흰말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을 얻게 된 백마고지가 바로 철원읍에 있습니다. 백마고지 기념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치열한 전투의 현장인 백마고지가 잘 보이는데요. 멀리 휴전선 너머로 평강고원도 보이니 철의 삼각지대를 떠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휴전 협상의 끝까지 철원과 김화의 주요 지역을 잘 사수하여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강과 철원 김화의 북부 지역을 점령하지는 못하였지만 휴전선의 중앙부를 전쟁 이전 38선보다 훨씬 북쪽으로 밀어 올림으로써 동해안의 속초 고성과 연결하는 토대가 된 곳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철원읍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요. 전쟁 이후 남한의 영토가 된 철원은 중심지가 있던 지역이 민통선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재건하지 못하고 휴전선에서 좀 먼 갈마릅의 남부에 신철원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군청을 건립하면서 철원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편 철원읍 시가지도 기존보다 남쪽인 화지리에 건설되었는데요. 이는 동송읍 시가지와 완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의 도시로 보입니다.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읍이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동송읍과 통합하여 하나의 읍이 되어도 될 듯한데요. 한국의 행정은 한번 읍이 되면 면으로 격화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이죠. 인구 기준으로 본다면 철원읍, 동송읍, 김화읍은 모두 면으로 환원되어야 하는데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동송읍은 지명으로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철원 오대쌀의 생산지, 철원 평야가 넓게 펼쳐진 곳입니다. 동송읍 상놀이에서는 지평선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과 전북 김제평야 단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고석정과 한탄강도 동송읍에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여행지인데요. 조선 중기 의적 임꺽정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고석정 주변을 돌아보고 한탄강 주상 전리길과 무리길을 걸어보는 것은 아주 스릴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한편 철의 삼각지 꼭지점 중 일부를 수복한 김화 지역은 그 후 철원군으로 편입되었는데요. 김화읍에도 좀 어색한 행정 이름들이 있습니다. 철원읍에 철원군청이 없듯 김화고등학교와 김화소방서 등은 김화읍에 없습니다. 김화읍과 맞닿은 서면 와수리에 있습니다. 과거는 와수리가 김화군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김화군이 없어지고 김화읍으로만 남아있어서 김화라는 행정단이 바뀐 와수리에 김화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 이곳 와수리는 와수베가스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주변에 군부대가 많아 이곳에 식당과 게임방, 모텔 등이 아주 많습니다. 군인들이 모이는 유흥의 도시 와수베가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철원군 내에서도 가장 추운 곳이 김화읍인데요. 동쪽으로 길게 뻗은 가장 긴 휴전선을 지켜야 하는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지역일 수 있지만 군단의 상황이 만든 이 낯선 마을에 가보는 것 또한 색다른 여행의 기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철원,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도 현재가 되고 있는 곳. 하지만 무척이나 아름다운 자연이 또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 속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던 겨울 한탄강에서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rmson's travel note.